저는 20년 넘게 혈관 질환을 다루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여러 대학병원에서 실제 이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졸중을 많이 치료하곤 했었죠. 1년에도 3,000명이 넘는 환자를 배웠고 약 한 400명이 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치료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다년간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고지혈증 치료에 왜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주요한 원인 인자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안타깝지만 나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관 질환의 발병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80세 후반까지, 그리고 또 90대를 넘어서 100세 시대까지 사는 시대가 열리고 있고, 또 얼마 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1,000만 명을 돌파하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고령에서의 건강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서서히 노화되어가는 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나이에 따라서 혈관의 노화는 그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죠. 이제는 누구나 혈관 질환을 앓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단연코 고혈압이 그 다음입니다. 혈압약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고혈압을 겪고 있는 환자들 중에 약 70% 이상의 혈압약을 복용함으로써 전 국민적으로 혈압 조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당이 높았을 경우에 당뇨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이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한 번이라도 입원을 했던 경험이 있는 환자라면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그 누구보다 잘 챙겨 먹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의 예방적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을 정도로 기존의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약을 먹지 않아도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 조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지혈증 조절을 위해서 먹게 되는 스타틴 계열의 약들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대두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부작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논문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어서 고지혈증 약을 안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이중맹검 연구라든지 철저하게 그 데이터가 보호되는 가운데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 결과들은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단 하나도 결과값을 보정하거나 다르게 해석할 수 없이 그대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학연구윤리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학자들은 이 연구 결과를 맹신해서는 안 되며 이 연구 결과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항상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사항이니까요. 어떤 하나의 연구만으로 의학적으로 이것이 100%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학 논문은 없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고 해서 모든 뇌혈관 질환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발표된 논문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문들의 끝에 달려있는 최종적인 고찰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이 항상 우리 건강에 좋다는 의미로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주석에 달려 있거든요. 일부 유튜버들이 부분만을 발췌해서 이거 봐라, LDL 수치가 낮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예방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얘기하기도 하죠. 최종적으로 한 1,000명 정도를 분석한 관찰 연구 논문을 근거로 제시를 하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이분께서 얘기하는 것은 LDL 수치가 낮았던 사람이 결국은 사망률이 더 높더라 라는 이 최종적인 연구 결과, 10년 정도 팔로우한 결과거든요. 근데 이 연구도 맹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은 초반에는 LDL이 높았지만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LDL이 높았을 때 더 오랫동안 생존했다더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결과표 하나만 제시하면서 LDL이 높으면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지혈증을 겪고 있지만 고지혈증 약을 먹는 환자의 비율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뇌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누구에게나 고지혈증 약을 먹으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거에 해당되는 충분한 고위험군에 속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게이머 한 분이 오셨었는데 이분이 항상 앉아서 게임을 해야 되는 직업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야간에도 개인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야식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주 젊고 건강한 체격을 갖고 있는데도 LDL 수치가 160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는 일단 한 2달 정도의
음식 조절 그리고 또 야식하시지 말라고 많이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2달 만에 지난주에 저한테 다시 찾아왔는데 LDL 수치가 120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는 약을 드시지 않게 했던 게 잘한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LDL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작정 처음에 약을 시작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2달 정도의 생활 패턴 교정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도 LDL이 1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스타틴을 드시면서 계속적으로 체형을 교정하고 식습관을 교정하는 걸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130에서 160 사이에 있는 이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39살 때부터 스타틴을 먹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150 정도의 LDL 수치였거든요. 그러니까 130에서 160 사이의 경계선상에 있었죠. 하지만 당시 저는 지방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당뇨에 대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스타틴을 좀 더 일찍부터 먹어야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과정처럼 저의 혈관 질환이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39이라는 젊은 나이부터 스타틴을 복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고지혈증을 관리할 때 있어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절대값으로서의 LDL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제 높을수록 안 좋고 낮을수록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혈관적 질환의 위험 요소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LDL 수치보다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LDL이 90이었지만 뇌혈관 질환이 걸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입원을 했을 때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그 90이라는 수치에서 약 40% 이상을 LDL을 낮추도록 치료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효과적으로 LDL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좋은 약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나의 생활 패턴을 어떻게 교정하면 되는지, 또는 스타틴을 먹지 않고도 나의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꼭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